네, 오늘의 6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입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을 놓고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였죠. 당대표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말이 서로 다르죠.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윤희숙 위원장은 전한길 강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히틀러를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 당원 가입 갖고 막 시끄럽던데요. 예. 우리가 뭐 당원 가입하신 분들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적인 주장을 지금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전한길 강사가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날 행보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나 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한길 개인의 입당을 뭐 말릴 수는 없지 않느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 따로 또 다른 조경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의 다양성을 위해 전한길을 품자? 이거는 히틀러, 스탈린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얘기랑 똑같다. 지금은 극우와의 싸움이고 내부 총질을 말하는 자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당 다양성을 위해서 전한길은 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당원들의 같은 경우는 입당의 자유도 있지만 또 당원 당규상 또 당원의 역할 또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뭐 협치도 하고 어떻게 때로는 또 경쟁의 당이기도 하지만 또 잘하기 경쟁을 위해서는 또 쓸소리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전한길 이분이 지금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그러면 지금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이제 혁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전한길의 길을 가잖아요. 모든 이슈가 다 전한길이고 또 전한길 이분이 일개 당원이 아니고 당대표 후보를 뭐 면접을 한다든지 본인이 또 주관적인 생각을 또 주입시키는 행위를 하고 또 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휘둘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내일 또 당대표가 이제 선출됩니다. 예.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비상계엄 이후에 그 일련의 행위를 봤을 때 내부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외부의 혁신. 첫 번째는 특검으로 인해서 혁신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민주당 당대표이지만 또 상대의 협치를 위해서 또 경쟁을 위해서 또 혁신의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가 가게 된다면 전한길보다는 외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혁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자, 전한길 씨, 내가 당대표 후보를 면담하겠다, 면접하겠다. 실제 어제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씨 등등이 주최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소신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자, 전한길 강사와 김문수 후보의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을 예고도 하셨잖아요. 후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나간다고 한 적도 아직 없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한길 씨가 극우다. 나보고도 극우라는 사람 있죠. 극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왜 급쟁입니까? 저 김문수 보니까 진짜 따지고 싶고 참모한테 따지고 싶어요. 전한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데 프레임 짜여가지고 피한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현중이요. 네.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머뭇거리냐? 겁쟁이냐? 피한다면 비겁한 거다라고 공격을 하고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면회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친한파 내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면 돌파한다고 칭찬을 하고요. 물론 뭐 전한길 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우리들이 집중하고 논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전한길 씨 한 명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가 정치를 이분이 뭐 한 적이 있나요? 정치한 적이 없고 전직 한국사 강자였죠. 자, 이런 분이 지금 전통 있는
보수 정당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전한길 씨가 전한길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분 뒤에 있는 사실상 이제 윤 어게인,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이 국민의힘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분들, 또 부정선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대표 선수격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가 뭐 다 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입당한다 그러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부적절한 사람들이 입당한다 그러면 허락하시겠습니까? 다 국민인데 지금 그 논리에 따르면 다 입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뿌리 깊은 정당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전한길 씨가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럼 이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럼 국민의힘이 마치 윤어게인과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이런 주장을 너무 공식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경준님. 그러면 전한길 씨는 그래요. 내가 폭력을 주장했냐? 뭐 누구를 어디 가서 뭘 해하자고 한 적이 있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좌파에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극우도 아닐 뿐더러 그거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한 명의 입당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니스 혁신위원장이 전한길 씨 관련해 가지고 스탈린, 히틀러, 뭐 나치 그런 쪽에 비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올 1월과 2월 그 상황을 보십시오.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구, 광주, 대전, 서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극우인가요? 다 아스팔트 우파입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거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거는 막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딱 규정을 하고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계엄의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안이든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에 있어서 부정선거, 그다음에 또 윤 어게인 이런 여러 가지에 봤을 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지나치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이 사람이 극우다, 그다음에 히틀러하고 나치다, 뭐 스탈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배제 언어를 제가 볼 때 가감 없이 쓰다 보면 내 주변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사람이 저를 극우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과연 극우일까요? 물론 저는 극우가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누군가 극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습니다. 왜냐? 나의 모든 어떤 인생을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저를 규정하고 저의 삶을 부정한다는 거, 저는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좀 거칠고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국민과 당원을 믿고서 거기에 예. 안에서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후보는 전한길도 윤석열도 한동훈도 다 끌어안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한길도 쫓아내고 한동훈 세력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끼리 하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정말 여러 갈래로 찢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김문수 후보 또 장동혁 후보가 일부 비슷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뭐 지금 뭐 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네. 이후든 간에 네. 면회를 혹시 갈 생각이 있으신지? 뭐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특별하게 출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당대표 되면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다. 김문수 후보는 현재는 생각 없다.
자, 전환길 등 보수 유튜브에 이미 어제 출연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원래는 출연할 걸로 봤는데 현재는 출연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선 비슷하죠. 왜냐하면 사실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차별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또 한동훈 대표도 다 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스탠스가 바뀐 거죠. 어떤 뭐 대선 경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은 사실 윤 전 대통령과 전혀 선을 긋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극적인 어떤 초강성 우파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이 장동혁 의원의 어떤 전략인 것이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계산을 끝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윤 전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혹은 전환길 씨 같은 좀 과한 세력들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어떤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을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란과 계엄은 별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선을 그을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 뭐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제명시키는 조치는 안 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의 이 선을 타면서 교묘하게 본인의 표에 이득이 될 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선 비슷하고요. 색채의 농도가 조금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김문수 후보는 TK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갔고 반대로 안철수 의원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완전 다르죠. 자, 반길파로 꼽히는 탄핵 찬성파로 꼽히는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반드시 절연해야 될 3대 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정강훈 목사 추종자들,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어떤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겠죠. 따르는 세력들이죠. 윤핵관 추종자들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당을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또 모여서 당을 차리면 그것이 오히려 그쪽도 좋고 우리 당에도 더 좋은 방법이. 예, 제가 이 얘기할 때 잠시 여론조사 그래프가 있으면 저희 준비해서 좀 보여주세요. 어제 보여드렸던 거. 자, 이현정 의원. 네. 어쨌든 강성 지지층 겨냥하는 김문수. 자, 산업혁명, 경제기적, 부국강병 이런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새마을 정신을 다지기 위해 오늘 TK 지역을 가장 먼저 찾았고 박정희 생가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은 별개다. 내란 특검 동의 못한다. 3특검은 야당 파괴 공작이니까 내가 막아낼 것이다. 자,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지지율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목적이 뭐죠? 결국은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다수 의석을 장악하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지금 저런 선거운동 방식은 계속 본인이 예전에 해왔던 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습니까? 정말 바닥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저런 것들을 계속 강화한다 그러면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게 넓어지겠어요? 안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국민들이 지난 12.3 계엄과 그 이후를 거치면서 정말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또 지지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대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새로운 방식이라면 본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에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확장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옛날과 똑같은 행태를 그냥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래 가지고 과연 이게 그 당이 과연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저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 지지를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저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마저도 더 이상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지난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변화도 없이 저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운동 방식이고 저렇게 한다고 한들 결국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4.9, 장동혁 19.8, 탄핵에 반대했던 두 세력의 합산이 굉장히 높은 숫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고 TV 토론회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민들 또 당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죠.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전체 지지층을 봤을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숫자가 또 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서부대님.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제 지지율은 당연히 지금은 이제 현재 지지율은 맞는 것인데 말씀하셨지만 한 달 동안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이제 그러면 야당 대표의 후보입니다. 예, 그럼 야당 대표의 후보의 역할과 메시지가 필요한 것인데 여전히 대통령 행보처럼 하신다. 대구, 경북 당연히 가야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 당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대구, 경북 당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에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하지 못하는 모습, 그에 대해 실망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께서는 그러면 대구, 경북의 어떤 그 기존의 관행대로 어떤 시장 후보라든지 지사 후보 혹은 측근들을 이렇게 내려꼽는 그런 기형적인 문화가 있다면 이것을 당원들이 쉽게 말해서 상향시로 하겠다든지 그리고 신인들을 배출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그 당원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런 메시지 없이 대구 경북 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열심히 했던 모습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오버랩되지는 않거든요. 예. 저희 채널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직접 저희가 토론회를 중계할 텐데 여러분들 보시고 당원이시라면 또 일반 여론조사에 참여하실 것이라면 잘 판단의 근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